일단 영화 어땠어? 영화 근데 이걸 1200만 명이 봤다는 게 근데 이번 연도 처음이잖아. 그리고 대기록이잖아 지금까지. 한국 영화 치곤 정말 큰 성공이지. 엄청 흥행했지. 소재를 되게 잘 고른 것 같아. 우선적으로. 초반은 살짝 지루했고 그래서 이게 왜 재밌다는 건지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야. 아 진짜? 응. 초반에는? 아까 너무 자막으로 막 나왔잖아 맨 처음에. 사람 누군지? 막 그리고 뭐가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자막 나오고 뒤에 화면 나오고 그래서 나 좀 EBS 다큐 보는 줄 알았어. 약간 그런 느낌 없지 않아 있었지. 근데 오픈하이머도 좀 불친절했잖아, 역사를 모르는 사람한테. 맞아. 그러니까 그런 느낌 좀 드는데 친절했다. 얘는 너무 친절했다. 얘는 너무 친절했고 근데 사실 나는 초반이 더 재밌었어. 그래? 왜냐면 나는 그 초반에 어떻게 이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고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이게 일어나는지 이 부분을 잘 몰랐거든? 그러니까 나는 그 택시 운전사 알아? 유준열 나오는? 그게 이거 다음이잖아. 다음 파트잖아. 광주에서 이제 일어나는. 맞아. 근데 그 전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몰라가지고 이 부분을 드라마틱하게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. 그래서 좀 궁금했고 또 뭔가 한능검에 잘 좀 나오는 인물들이 있어서 누구 나와? 한능검 하면? 미안한데 시험을 본 지 한 몇 개월이 돼서 그리고 이름이 다 바뀌었더라고. 맞아 살짝 바꿨대. 그래서 전두환도 그렇게 막 자세히 나오진 않거든. 그냥 어떻게 됐다. 그치. 딱 이 정도라 전두환 이야기에 약간 백스토리를 보는 것 같아서 이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. 뭔가 더 자세하게? 근데 그건 있을 것 같아. 어디부터 어디까지 역사고 어디부터 어디가 각색인지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. 난 많이 걸렸어. 이태진 장군이 그렇게 혼자 도로를 막은 건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. 그런가? 왠지 각색인가? 드라마틱 같아. 그치. 근데 또 모르지 또.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모르겠으니까 막 더 재밌는 거야. 그치. 그런 포인트는 좀 재밌었어. 거긴 진짜 드라마화한 거라면 드라마를 잘했어 참. 맞아. 재밌었어. 되게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할 때는 그냥 전두환 무슨 쿠데타 어쩌고 이렇게 그치. 글씨만 있으니까 그치. 안에가 모르잖아. 근데 이거를 어쨌든 이 감독이랑 뭐 각 작가가 상상해서 전두환의 그 회의 모습 막 이런 거 대사로 쓰고 이러니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야. 그치. 다 상상이고 이러니까. 나는 심지어 군대에서 면제된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그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이지만 갑자기 군대를 가고 싶어지게 만들었어. 진짜? 약간 나라를 지키는 사람의 업무가 이렇구나. 맞아. 근데 꽤나 멋있었고 그치. 그 책임감이라는 게 사실 와닿지는 않았는데 맞아. 그러니까 뭐 옛날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멋있듯이 그런 느낌으로만 와닿거든 간접적으로. 근데 자꾸 그 생각이 든 거야. 나라면 저 상황에 그치. 복종할 수 있을까? 아니면 불복종할 수 있을까? 그니까. 그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진짜 대단하다. 맞아. 특히 그 어디냐 육군 본부 마지막까지 지킨 헌병 사령관이었나? 그 분은 그 DP에서도 그 나온 분. 정혜인 말하는 거야? 아니 그 육군 정혜인이 사령부 지킨? 그 사람은 이제 특전사령관이고 그 육군 사령 본부에서 그 끝까지 남아서 총 들고 이 자리에만 있어달라 한 사람. 맞네. 그분도 DP 나왔네. 그분도 DP 나왔거든. 정혜인이랑 같이 나왔지. 그리고 정봉이 아버지였나? 맞아. 정몽이 아버지였어. 맞네. 하여튼 그분이 맞아. 되게 멋있었고 그분에 대한 역사적인 리서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. 맞아. 어떻게 기록에 남아있는지. 그리고 최근에 전두환은 그 손자였나? 손자가 나와서 맞아. 이슈도 또 한 번 됐잖아. 그러네. 맞아. 그래서 타이밍이 아주 적절했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.
맞아, 언제부터 이걸 만들려고 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전두환이 얼마 전에 죽었잖아. 맞아. 진짜 얼마 전, 한 2년 전? 2021년에 죽었으니까 얼마 전에 죽었고 그렇지. 갑자기 막 전두환 손자가 뉴스에 나와서 그치. 막 자기는 동조하지 않는다 이 가족들에 이러면서 막 참배하러 다니고 막 이런 그치. 거 보고 이 영화가 나오니까 뭔가 스스는 잘 들어맞았던 느낌? 이게 맞아. 드디어 나 맞아. 뭔가 많은 타이밍이 아주 좋았어. 이 감독이 무슨 영화를 또 했다고 했었지? 감독 이름은 김성수고 뭐 했었는데 비슷한 거? 아수라, 맞다. 감기, 비트. 야 원래 그냥 정우성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네. 근데 나는 보면서 중간에 아수라랑 좀 비슷한 장면 나와가지고 약간 킹 받았었어. 나 아수라를 안 봤는데 어떤 장면? 아 그래? 아수라에서 약간 정우성이 차 이렇게 타고 가는 장면 중에 엄청 막 과속하면서 약간 미친 듯이 웃는 장면이 있거든? 근데 약간 빨간색, 파란색 조명이 왔다 갔다 해서 되게 무서웠어. 근데 그 장면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. 다른 군인으로. 그래? 뭔가 빨간색 그 조명이 그 얼굴에 또 덮치니까 완전 아수라랑 딱 오마주. 그런 느낌을 좋아하나 보다. 그런 거 같아. 그니까.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전두환이 과연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게 항상 나는 역사에서 권력 장악을 위해서 그냥 본인의 그런 걸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좀 전두환을 옹호하지 않으면서 전두환의 뇌구조를 좀 잘 보여준 것 같아. 맞아. 전두환의 내면이 참 잘 드러났어. 그 화장실에서도. 맞아. 되게 조커 같지 않았냐? 약간 웃을 때 무서워. 약간 진짜 사페 같은. 진짜. 근데 마지막에 살짝 우는 것 같지 않았어? 맞아. 그래서 더 뭐라 해야 돼? 진짜 안에 있는 괴물이 막 나와서 막 하는 느낌? 맞아. 근데 진짜 웃긴 거는 너무 매력적으로 그려놨어 이 캐릭터를. 전두환? 그냥 마냥 그러니까 이미 나쁜 놈인 건 익히 알겠는데 이 영화 속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자신감 완전 넘치고 나는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용기가 그리고 자신감 그리고 뭔가 겁이 없는 거?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사람 같지가 않았어. 간이 엄청 컸지. 간도 너무 크고 그래서 나만 되게 믿고 따르라고. 근데 오히려 국방부 장관이 완전 발암물질이더만. 그러니까 왜 화나는지 사람들이 바로 알았어. 이 인물 때문이구나. 맞아. 이 국방부 장관 플러스 그 누구야 육군 본부에 같이 맨 처음에 있었던 안경 쓴 분. 그러니까 그 둘이 어떻게 보면 그 나라 전체에서 힘을 쓰려면 제일 쓸 수 있는 두 사람인데. 맞아. 그냥 걔네 둘이 안 하고 뭐를 안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게 맞아. 정말 나라의 권력은 옳은 사람이 잡아야 되는구나. 진짜 이게 제일 답답한 포인트야. 맞아. 걔네가 한마디 하면 되거든. 맞아. 걔네는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오히려 진짜 그 국방부 장관이랑 그 안경 쓴 아저씨가 진짜 제일 빌런이었던 것 같아. 제일 빌런이지.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도 국방부 장관이 이거 군대 지키는 사람이야? 막 이러잖아. 나라 지키는 사람이야? 이랬나? 하여튼 그런 말을 하는데 이 사람한테는 국방부 장관이 그냥 거의 뭐 직업? 자리? 혹은 자기 그냥 거의 낙하산. 책임감이 없어.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건 전혀 관심이 없구나. 본인 사실 일한 만큼 월급 받으면 1원도 못 받을 사람이야. 이 사람. 진짜 마이너스 내야지. 그리고 맨 처음에 일 났을 때부터 잠옷 차림으로 미국 한미 거기로 달려간 게 약간 이 캐릭터를 한 번에 보여주는 것 같고. 맞아. 근데 인물 하나하나가 다 되게 입체적이었어.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. 맞아. 그리고 너무 아는 얼굴이 많으니까. 그치. 그게 되게 재밌는 거야. 그치. 그런 보는 재미가 있었어. 그 누구냐 이재혁? 진짜 잠깐 나왔는데 이재혁이랑 정혜인도 너무 맞아. 안내상도. 나 안내상 아저씨 진짜 오랜만에 봄. 그리고 내가 요새 상속자들을 엄청 재밌게 봐가지고. 안내상 나와? 아니 거기에 김탄이라는 이민호 아버지가 재벌
그 회장이거든. 어. 근데 그 대통령이었어. 아, 그 사람으로? 어. 항상 무슨 회장님 역할을 하시니까. 맞아. 역할을 하시고. 맞아. 너무 웃긴 거야 갑자기. 거기서 엥? 왜 여기 계세요? 나 혼자 몰입 못해가지고. 근데 명대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. 맞아. 시대 반영을 하는 명대사들이. 맞아, 나도 대사를 진짜 잘 썼다 생각했어. 맞아. 뭔가 그 짧은. 캐릭터. 응, 그 배우들이 참 잘 썼고 일단 맞아.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했다. 너무 잘했어. 캐릭터랑 너무 잘 어울렸고 그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변성현 감독 좀 킹메이커라고 있거든. 응. 설경구랑 이렇게 둘이 설경구가 김대중 역할이야. 거기서 아, 그래? 킹메이커인데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조금 더 지나서 그 다음 시대인 거지. 근데 거기선 전두환이 진짜 힘없이 진짜 찌질이처럼 나오거든. 그래? 그래서 진짜 영화별로 시기별로 감독별로 이 한 캐릭터에 대한 분석이 정말 많이 달라지는구나. 맞아. 그리고 여기서는 진짜 전두환이 악역이지만 주연이기도 해. 빌런이 이렇게까지 자세히 판 게 조커 다음에 또 있었나? 그니까. 완전 빌런 핵심 영화였지. 맞아. 야, 그리고 강기루 배우 나던데? 너 봤지? 나 그래서 보면서 나 안경을 이렇게 치켜 올렸어. 그러니까. 캐릭터가 다 살아있는 것 같아서 좋았어.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사진 진짜 걸로 바뀌었는데 소름 돋더라. 맞아. 전두환만 똑같아. 솔직히 그분은 너무 잘생겨서 말이 안 됐고. 누구? 노태우? 어. 잘생겼었어? 아니, 배우가. 그리고 이 영화가 원래도 알았지만 전두환은 이 요상한 마력이 있고 선배든 후배든 선임이든 후임이든 따르게 하는 그 리더십이 확실히 있었다. 그래서 달라 보였던 것 같아. 다른 영화 드라마와 달리. 그렇지. 그에 비해서 그를 따르는 밑에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냥 뭐 새가슴? 이라고 표현해야 하나? 맞아. 어영부영 따라서 한 자리 차지한 거지. 다 같이. 그치. 그러니까 간이 컸다는 이야기가 맞고 그리고 생각해봐. 지금 군대 최고 권임자를 그 아래에 있는 애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체포하려고 대통령한테 간다는 이야기인데 맞아. 말도 안 되지. 진짜 간땡이가 대박이다 진짜. 그러니까 걔가 그 아래에 있는 애들이 정상인 거야. 무서워하는 게. 맞지. 전두환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독재를 일으킨 거지. 근데 진짜 정신감정 해보고 싶어. 진짜 사페가 아니었을까? 왜냐면 인간이라면 두려운 게 있는데 정말 한 개도 두려워 보이지 않아. 근데 걔는 돌아가면 거기서 더 두려웠어야 돼. 왜냐면 이미 해놓은 게 너무 벌려놓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. 반역이긴 하지. 반역이야. 근데 총 쏘는 게 하나도 안 두려워 보였달까? 그도 한 번도 쏴보지 않았을 거 아니야. 뭘? 총을. 그러니까 사람한테? 그러니까 죽여보지 않았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살인을 안 해봤을 거 아니야. 근데 그 첫 살인 장면이 그 약간 문 이렇게 뚫고 밟아 이랬을 때 그 자기 도와준 걔도 그냥 맞지. 차로 뺐고 뒤에 있는 군인들도 그냥 총으로 막 쏴서 죽였잖아. 맞아. 그래서 너무 그냥 저 사람한테는 감정이 없나? 약간 이런 생각. 권력이 눈이 먼 거지. 그러니까 너무 눈이 먼 건가? 그냥 이해할 순 없었어. 이해할 수 없지. 이건 독재자의 이야기니까. 맞지. 그걸 이해하려고 한 사람이 이제 국무부 장관 대화로 다 된다. 내가 파일이라. 꽃밭이야. 내가. 진짜 웃겨. 대갈꽃밭? 진짜 정말 대화로 모든 걸 해봤구나. 지금 여기서 오는 게 대화가 아닌데 어떻게 대화로 하려고 하나. 근데 그 대화가 결국은 그거였어. 그냥 그쪽에 빌붙는 거였어. 마지막에 그치, 맞아. 그쪽으로 가면서 술을 먹고 그냥 다 같이 파티하는 느낌으로 끝났잖아. 거 안에서. 근데 생각나는 장면 같은 거 있어? 나 그거. 이태신이 마지막에 이제 전두환을 잡으러 간다고 했을 때 이 앞에 이렇게 철창 같은 거 엄청 늘여놨잖아. 근데 그게 너무 멋있었는데 웃긴 거야. 그러니까 스케일이 컸는데 그러니까 얘네 올까봐 존나 전전긍긍하면서 그거 막 다 바리케이트 세우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안심하면서 약간 지켜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없어 보이는 거야. 전두환? 전두환이. 그러니까 물론 자기 딴에는 이제
멋있었겠지만 그게 웃겼어. 나는 그게 모순되면서 웃기더라. 내려와봐라 이러는 게. 그니까 그도 결국은 무서웠구나. 약간 이런 게 그럼. 보였어. 맞아. 넌 있었어? 일단 언니 그 말한 장면에서 이어서 나는 더 인상적이었던 건 전두환이 거기 다시 이제 거기 반란군 모여 있는 대로 돌아가기 전에 이제 내려서 잠깐 걸었잖아 혼자. 약간 그 뒤에 뭔가 씬을 하나 더 찍긴 했을 텐데 편집 때 나간 걸로 봤거든. 아 그래? 뭔가 네 느낌상? 전두환이 혼자 걸어가면서 뭔가 독백을 했거나 뭐 쓸쓸한 모습을 찍었거나 뒷모습을 찍었거나 이랬을 텐데 시청자들의 상상력에 맡기지만 전두환을 제일 인간적으로 그려놓은 그 장면 같거든. 모든 걸 이제 끝냈다고 생각하고 이제 승리다 이제 가서 축하해야지 이것과 동시에 이태신이 넘어오면서 너는 군인으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했잖아. 그 말을 곱씹는다고 생각했거든. 나는 정말 인간인가? 라고 뭔가 고뇌를 하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. 근데 언니 말대로 진짜 이 사람이 독재자긴 하지만 인간이기도 하잖아. 근데 이 모든 게 끝났을 때 정말 자괴감이 없었을까? 라는 생각이지.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은 그 후로도 몇 년간 잘 먹고 잘 살고 91세까지 살았거든요. 그치, 후회도 하지 않고 돈도 막 쓰고 그랬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제 살짝 그 뒷모습이 그려졌었잖아. 맞아. 어디 경복궁이었나? 하여튼 말투 자체가 전두광이 되게 가스라이팅을 진짜 잘한다 느꼈거든. 똑똑해. 진짜 똑똑했고 모든 걸 약간 상황으로 약간 이 사람한테 주입시켜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. 계속 자주. 미쳐있어. 근데 그걸 왠지 스스로한테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아. 그래서 너가 아까 말한 그 고뇌하는 때에 조금의 고민이 있었지만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하지 않았을까? 갑자기 이런 상상이 들었어. 약간 정신 차려? 약간 이런? 셀프로? 이제 와서 어쩔 거야. 이랬을 것 같아. 그런 것 같다. 그래서 와서 다시 술 먹고? 그러고 나서 아직도 우리 친구지 이랬는데 그때 난 솔직히 뭔 개소리고 이럴 줄 알았어. 손절할 줄 알았어? 그 분위기였지 사실. 그치. 그 사람도 아마 무서워서 그렇게 물어봤겠지. 그리고 먼저 먼저 않으니까. 근데 그 다음이 바로 화장실에서 우는 씬이었잖아. 맞아. 그래서 그 감정씬이 그 담벼락에서 내리고 혼자 걸어와서 술 한잔 하고 노태우랑 이야기를 하고 화장실에서 웃는 듯 우는 듯 하는 것까지가 약간 짧지만 이 사람의 고뇌, 전두광의 고뇌, 그리고 후회. 후회는 모르겠다 사실. 맞아, 사실 모르겠어. 후회는 모르겠고 우리의 희망일 수도 있어. 그치.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맞아. 조금이라도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을까. 맞아. 그러니까 웃는 게 언니 말처럼 셀프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거야. 너가 이 고뇌를 할 필요 없고 넌 이제 왕이야.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. 뭔가 말이 돼. 왜냐면 울면서 약간 웃었었으니까. 그러니까. 그게 내면이 충돌하는 거야. 그치. 그게 제일 이 영화에서 전두광의 제일 인간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아. 맞아. 아까 그 마지막에 나왔잖아. 그 누가 몇 대 뭐 콩고물 같은 거 나왔잖아. 콩고물 뭐 먹었는지 나온 거잖아. 메뉴가. 그걸 보면서 진짜 서울의 봄은 짧았는데 서울의 겨울은 정말 길었구나. 맞아. 그리고 우린 이 뒤에 나오는 게 아니까 광주에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. 맞아. 그걸 아니까 뭔가 되게 저게 진짠데 갑자기 저게 끝나니까 개빡치는 거야. 그렇지. 원래 영화라면 응당 해피엔딩이나 맞아. 사이다를 조금 주고 끝나야 되는데 그냥 확 고구마를 먹여버리고 끝났는데 진짜야 이게. 더 짜증나. 여기서 감독의 의도가 나오는. 어떻게? 독재 정권을 상기시켜주는 거잖아.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마라. 이 감독이 의도한 바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보고 우리 지금 현 시점의 사회를 다시 재평가하라는 걸 던져주기도 하는 것 같아. 나도 그 생각이 들긴 했어. 그 사진 봤지? 그 오피스에 있는 같이 찍은 사진. 그 열정과 책임감과 리더십을 다른 곳에 썼더라면? 이런 생각도 들더라. 근데 나는 박정희가 처음에는 그
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사건을 그거를 조사하는 게 애초 목표였지만 초반에는 근데 그게 중반부터 가면서 박정희는 그냥 핑계야. 그냥 본인의 욕심을 뒤덮인 것 같아. 그러니까 본질이 박정희가 더 이상 아니게 된 거야. 본인의 욕심에 의해서 왜냐면 그 폭력적인 수사도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지금 수사로 넣었잖아 마지막에. 맞아. 그 정우성이랑 뭐 그 사람. 근데 그렇네. 초반에는 각하 이러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. 지금 후반부로 가면서 얘기 안 했다. 본인만의 욕심의 사유로 잡힌 것 같아. 근데 이게 잘 된 거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가족끼리 보기 좋은 영화인 것도 한몫했던 것 같고 요즘 나온 것 중에 그리고 언니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전두환이 정확히 뭐 하는 사람인지 몰랐어. 그냥 진짜 머리 바뀌어진 사람. 그에 대한 이런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는 영화가 없었고 일단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. 나는 관심이 없었지. 나는 사실 관심이 없었어. 이렇다는 건 알긴 아는데 이거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거 맞는 것 같아. 이 영화에서 되게 밀고 나가는 뭐 테마라든지 그런 모티프가 먹은 것 같아. 좀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는 느낌이었어. 그러니까 이것도 불과 40년 전 이야기인데 이렇게 화제가 될 정도면 다들 뭐 얼마나 알았을지 잘 모르겠어. 나는 많이 몰랐지만 그것도 화제성의 이유가 있는 것 같거든. 그래서 뭐 박근혜 탄핵 시위도 뭐 진짜 얼마 안 됐고 나 그때 20살이었나 막 이랬거든.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뭔가 정권이 되게 안정된 듯 불안정됐는데 너무 무관심한 건 맞는 것 같고 관심을 좀 가져라 맞아.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. 난 이 영화를 20대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. 10, 20대들이. 10, 20대 많이 본대. MZ가 많이 본대. 진짜. 근데 좀 포커스 포인트가 그 황정민의 그 벗겨진 머리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살짝 안타까워. 그러니까 이 메시지도 메시지인데 살짝 이걸 보면서 되게 재밌어하고 웃겨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. 그래? 이 영화 자체를. 나만 해도 이 옆에서 되게 전두광이 뭐만 해도 그 되게 심각한 씬인데 전두광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피식되더라고. 아 진짜? 그래서 살짝 몰입이 떨어졌거든. 오마이. 비주얼이 웃겨서 그런가? 비주얼도 비주얼이고 좀 사투리도 좀 있고 센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. 그거에 웃음 포인트를 삼더라고. 그냥 황정민 찐팬인가 보다. 그런 듯. 그러자면 리더십이 가장 큰 것 같고. 리더십. 왜냐면 군대가 20대가 왔다 갔다를 한 4번은 한 것 같거든. 아 맞아 진짜.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군대가 수직 문화인데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고 누가 지휘를 하는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군대구나. 그래서 아주 위험하고 아주 유용할 수 있는 군대. 그래서 리더십이 아주 잘 생각됐고 왜냐면 누가 더 높나 이 싸움이었던 것 같거든. 맞아. 그러니까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영향력 있는 전화를 한 통을 할 것인가. 1200만까지 갈지 알았을까? 예상은 어느 정도 했을 것 같아. 진짜? 일단 1000만 배우고 소재고도 소재인지라. 나는 우리나라에서 1000만의 이 기준을 이제 잘 모르겠다. 이번 연도 딱 2개 된 게 범죄도시랑 이거야. 가장 한국스러운 영화. 서울의 봄은 이걸로 끝. 바이바이.